50대 이상이시면 지금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힘껏 쥐어보세요. 그 힘이 당신 근육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은 악력이 27kg 미만이면 여성은 16kg 미만이면 근감소증 의심입니다. 유럽 근감소증 연구그룹인 유럽 근감소증 연구그룹 EWGSOP2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 기준 아래에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0대 근감소증 유병률 10에서 15%, 70대가 넘으면 25% 이상 4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십니다. 무릎이 아프다고만 생각하십니다. 살이 쪄서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근육이 먼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근감소증 완전 정복입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단백질 드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근육이 빠지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환되도록 돕는 과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해야 하는지, 낙상은 왜 근감소증과 연결되는지, 좌식 생활이 왜 별도 위험인자인지, 수술이나 입원했을 때 근육이 회복에 왜 결정적인지, 이 모든 걸 순서대로 근거 있게 실전에 쓸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료 중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오늘 드리는 정보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 정보입니다.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그리스어로 살을 뜻하는 사르크스와 손실을 뜻하는 페니아 합쳐진 말입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30대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60대는 더 빨라집니다. 70대 이후엔 10년에 15%까지 손실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운동을 안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안 드시고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시면 그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유는 여럿입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두 호르몬 모두 근육 합성에 관여합니다. 빠지면 근육을 만드는 신호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잘 씁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셋째, 만성염증입니다. 노화와 함께 저도 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염증, 사이토카인이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여기서 과일이 등장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의 안토시아닌, 석류의 폴리페놀, 체리의 멜라토닌과 플라보노이드, 감귤류의 헤스페리딘, 이런 과일, 항산화 성분들이 만성 염증 신호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관련 연구들이 보고합니다. 즉 과일은 근육 분해를 부추기는 염증의 불씨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여합니다. 넷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안 쓰면 빠집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유럽 근감소증 연구그룹 EWGSOP2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유럽 근감소증 연구그룹 2019년 개정판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근력입니다. 악력이 기준입니다. 남성 27kg 미만, 여성 16kg 미만,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도 씁니다. 5회 반복에 15초 이상 걸리면 주의입니다. 둘째, 근육량입니다. DXA 검사로 측정합니다.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입니다.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기능입니다. 보행 속도입니다. 4m를 초당 0.8m 이하로 걸으면 기능 저하입니다. 이 세 가지 중 근력이 먼저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순서입니다. 근력부터 체크하세요. 악력계가 없으면 의자에서 일어서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왜 문제냐?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골절 후 입원합니다. 입원하면 더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빠지면 재활이 안 됩니다. 이게 연쇄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사망률, 남성은 약 32%, 여성도 22%입니다. 골절 하나가 삶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은 당뇨, 심혈관 질환,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근육은 포도당 대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근육 하나를 지키는 게 전신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단백질 얼마나 드세요? 하루 몇 그램 드시나요? 대부분 모르십니다. 우선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프로트에이지 단백질 고령자 연구그룹입니다. 국제 영양학 권위기관들이 참여한 권고안입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 에스펜도 같은 방향입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 건강한 노년층 하루 체중 1kg당 1.0에서 1.2g, 회복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1.2에서 1.5g, 일반 성인 권장량인 0.8g보다 훨씬 높습니다. 50대 이상은 더 드셔야 합니다. 덜 먹어서 지금까지 버텼던 게 아닙니다. 덜 먹어서 지금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체중
60kg이라면 하루 단백질 60에서 72g, 체중 70kg이라면 70에서 84g. 어디서 오냐? 식품으로 보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약 23g, 달걀 1개에 약 7g, 두부 한 모 300g에 약 20g, 생선 한 토막 100g에 약 20g, 그리스식 요거트 200g에 약 18g. 하루 3끼로 나눠서 닭가슴살 한 덩어리,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 두부 반 모 이렇게 가면 60에서 70g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못 채웁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옆에 과일을 놓으세요. 과일이 왜 필요하냐? 첫째, 과일의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합니다. 근육이 뼈에 붙는 힘줄, 근육 사이 결합 조직, 이게 다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튼튼해야 힘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키위 1개, 오렌지 1개, 딸기 1줌,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 신경 신호에 관여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잦아집니다. 셋째, 베리류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운동 후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재료, 운동은 자극, 과일은 합성과 회복을 돕는 조력자. 이 세 축이 같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한 끼에 몰아드시면 안 됩니다.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단백질은 끼니별로 나눠 드실 때 근육 합성이 더 잘 됩니다. 한 끼에 단백질 40g 먹는 것보다 아침 15g, 점심 15g, 저녁 15g 이렇게 나누는 게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한 끼에 30g 이상이 들어오면 흡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저녁에 고기 많이 드시는 분, 지금 그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공복 상태가 길었습니다. 근육 분해가 진행됐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줘야 그 분해를 막는 방향으로 신호가 들어옵니다. 아침에 탄수화물만 드시면 밥빵, 죽, 근육 합성 신호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 루틴 3가지 제안드립니다. 하나, 달걀 2개에 바나나 반개, 둘, 그리스식 요거트 1컵에 블루베리 1줌, 셋, 두부 반 모에 귤 1개와 방울토마토. 이것 중 하나라도 넣어보시면 달라집니다. 단백질과 과일이 같이 들어가는 아침, 이게 하루 근육 합성의 시작을 결정합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 단백질을 드세요. 이 시간대에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합니다. 운동 후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단백질 흡수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실전에 가까운 조합이 바나나 1개에 그리스식 요거트. 바나나는 빠른 탄수화물과 칼륨, 요거트는 양질의 단백질. 단순하지만 근거 있는 조합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드셔도 됩니다. 유청 단백질 기준 20에서 25g 수준이 운동 후 권장량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식품으로 드시는 게 1순위입니다. 보충제는 보조입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 더 기억해주세요. 타트 체리. 관련 연구들이 타트 체리가 운동 후 근육통 감소와 수면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수면은 근육 회복의 시간입니다. 잘 자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수박도 운동 후 과일로 좋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L시트룰린은 혈류와 피로 회복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 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만성 콩팥병 있으신 분,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부담이 갑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 바나나나 참외 같은 것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기준 수치는 건강한 노년층 기준입니다.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아닙니다. 기준에 맞게, 상태에 맞게 끼니별로 나눠서 이 3가지입니다. 단백질만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재료가 있어도 자극이 없으면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극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합성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에 좋습니다. 근력에는 제한적입니다. 저항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에 저항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자극을 받고 회복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스포츠의학회,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 두 기관이 공통으로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 주 150에서 300분 중강도 또는 주 75에서 150분 고강도. 중강도는 대화가 가능하면서 약간 숨이 차는 수준입니다. 둘째, 저항성 운동 주 2회 이상. 주요 근육군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체, 하체, 코어. 50대 이상은 이 저항성 운동이 핵심입니다. 단백질 플러스 저항성 운동. 이 조합이 근감소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이 회복과 염증 조절 측면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50대 이상 관절 부담 적은 저항성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스쿼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 10에서 15회 하루 2세트. 이게 기본입니다. 근력이 생기면 맨몸 스쿼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 덤벨 스쿼트로 진행합니다. 둘째, 벽 푸시업입니다. 바닥 푸시업이 힘드시면 벽에 손을 짚고 합니다. 상체 근육을 씁니다. 10에서 15회 2세트. 셋째, 덤벨 컬입니다. 팔 근육입니다. 500ml 물병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10에서 15회 2세트. 넷째, 벽 기대기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내려가는 자세 10초 유지. 허벅지 앞쪽이 강해집니다. 다섯째, 종아리 들기.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20회. 균형도 함께 훈련됩니다. 어느 정도 힘들어야 하냐? 마지막 두세 번이 힘든 정도. 이게 기준입니다. 너무 쉬우면 자극이 약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세가 무너지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세 번이 살짝 힘든 정도. 그 강도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강도로 시작합니다. 2에서 3주 지나면 더 힘들게 만드세요. 횟수를 늘리거나 무게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늘립니다. 이게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근육은 점진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 계속 성장합니다. 주 2회. 이게 최소입니다. 가능하면 주 3회. 근육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근육군을 매일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상체하는 날, 하체하는 날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또는 월수금, 전신 운동 세트 어떤 패턴이든 일관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주 2회를 12주 꾸준히 하면 근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근육량도 따라옵니다. 처음 4주는 신경근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힘이 늘어나는 게 먼저 느껴지고 8주 이후부터 근육량 변화가 시작됩니다. 12주를 기점으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이 12주 동안 매일 베리류 한 줌, 타트 체리나 석류 주스 소량, 감귤류 1개 이런 과일 루틴을 같이 가져가시면 회복과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단독으로 근감소증을 막진 못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중요합니다. 심폐기능, 혈당 조절, 기분 이 세 가지에 확실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걷기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처음부터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숨이 약간 찰 정도. 이게 중강도 유산소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을 목표로 합니다. 한 번에 못하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누적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행 속도 단순히 걷는 속도가 아닙니다. 의학적 지표입니다. 4m를 초당 0.8m 이하로 걷는 분 기능 저하로 봅니다. 예후와 연결됩니다. 연구들이 보행 속도가 느릴수록 입원율,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보행 속도는 하체 근력, 균형, 심폐기능, 신경 조절 이 모두를 반영합니다. 빠르게 걷는 연습 자체가 이 요소들을 훈련시킵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빠르게 팔을 흔들면서 이게 보행 훈련입니다. 여름철 걷기나 운동 중에는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수박, 멜론, 오이,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는 자연 식품입니다. 음료 대신 이런 과일로 수분을 챙기시면 당 섭취를 줄이면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 65세 이상에게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통으로 권고합니다. 주 3회 이상 낙상 예방이 목적입니다. 균형이 왜 중요하냐? 근력이 있어도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입니다. 균형 훈련은 별도 운동이 아닙니다. 일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 처음엔 10초 목표, 익숙해지면 30초 눈 감고 한 발 서기로 진행합니다. 이 하나만 해도 균형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 근육, 종아리, 코어 근육이 동시에 훈련됩니다. 낙상이 왜 핵심이냐? 다시 짚겠습니다. 65세 이상 매년 3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합니다. 낙상 중 20에서 30%가 중등도 이상 부상, 그중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관절 골절 1년 사망률 22에서 32%. 이 연쇄를 끊어야 합니다. 균형 훈련 플러스 근력 운동 플러스 단백질 이 세 가지가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접근법입니다. 여기에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뼈 콜라겐과 결합 조직을 지키는 방향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집 안 환경도 봐야 합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문턱, 어두운 복도 이것들이 낙상 원인입니다. 욕실에 손잡이 하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이것만 해도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균형 훈련 5가지. 첫째, 한 발 서기. 식사 준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잡고 한쪽 다리 들기 10초씩 양쪽. 둘째, 뒤꿈치 발끝 걸음.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일직선으로 이어 걷기 10보. 셋째, 옆으로 걷기 오른쪽으로 10보, 왼쪽으로 10보. 넷째, 눈 감고 서기 벽 가까이서 시작하세요. 30초. 다섯째, 발끝으로 걷기 발끝만으로 10보. 종아리와 균형이 함께 훈련됩니다. 이 5가지 매일 5분이면 됩니다. TV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좌식생활 세계보건기구가 독립위험인자로 분류했습니다. 운동을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별도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 1시간 운동을 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 8에서 10시간 앉아 있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운동으로 상쇄가 안 됩니다. 좌식 시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앉아 있으면 근육을 안 씁니다. 특히 하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 근육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빠집니다. 사용 안 하면 위축됩니다. 침대에 2주 누워 있으면 근육량이 10에서 15%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장기 좌식도 비슷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혈당 조절이 나빠집니다. 식후에 바로 앉으면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더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근감소증과 당뇨가 같은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어떻게 줄이냐? 매 30에서 60분마다 일어서세요. 2에서 3분이면 됩니다. 스트레칭 한번, 물 한 잔, 화장실 다녀오기 이것만 해도 다릅니다. TV를 많이 보시는 분 광고 때마다 일어서세요. 30분에 한번 규칙을 만드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그 동작, 무릎을 쓰고 허벅지를 씁니다. 그 자체가 운동입니다. 식후 10분 산책 이게 가장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후에 걷는 것, 혈당 조절, 소화, 근육 활성화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간식 전쟁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TV 앞에 과자 봉지 대신 사과 1개, 귤 2개, 블루베리 1줌, 방울토마토 1컵 이런 과일을 앞에 두세요. 당장 손이 심심해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칼로리는 훨씬 낮고 섬유소와 비타민이 같이 들어옵니다. 좌식 시간을 과일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TV 보는 시간 좌식 시간의 대부분입니다. 평균 한국 성인 하루 3에서 4시간 TV 여기에 스마트폰 누워있는 시간 합치면 깨어있는 시간 중 70% 이상이 앉거나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씩 바꾸세요. 오늘은 식후 걷기만 추가하세요. 다음 주에 30분 알람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 과자 자리에 과일 1개 한 가지 습관이 자리 잡으면 다음 것을 추가합니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입원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술 후 회복 속도, 입원 후 재활 속도 이게 근육량과 직결됩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 에스펜이 명확히 말합니다. 수술 전 근육량이 많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근육이 에너지 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몸은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육에서 꺼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꺼냈을 자원이 많습니다.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자원이 없습니다. 회복이 더딥니다. 근육은 건강할 때 쌓아두어야 합니다. 아팠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과일이 중요합니다. 식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화가 쉽고 비타민C가 풍부해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과일, 키위, 오렌지, 딸기 이런 과일이 상처 회복과 조직 재생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과일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원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며칠만 입원해도 근육이 빠집니다. 고령자는 특히 빠릅니다. 일주일 입원에 근육량 3에서 5% 감소. 입원 전에 근육이 없었으면 입원 후 일어서기가 어려워집니다. 재활이 안 됩니다. 반대로 입원 전에 근육이 있었으면 같은 기간 입원해도 훨씬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예비력입니다. 근육이 예비력입니다. 지금 아무 증상 없으셔도 근육을 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육이 있으면 위기를 버팁니다. 체중 감량, 젊을 때는 다이어트 이퀄 건강입니다. 노년기는 다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지방이 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빠집니다. 노년이 근육은 이미 빠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체중은 줄었는데 근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걸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근육 비율이 낮고 지방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기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단순히 덜 먹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저항성 운동을 하시면서 전체 칼로리를 약간 줄이는 방식 이게 맞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면 안 됩니다.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세요. 흰쌀밥을 약간 줄이세요. 과자빵, 달달한 음료를 줄이세요. 그 자리에 과일이 들어갑니다. 과일은 단맛이 있지만 섬유소와 물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는 통째 식품입니다. 청량음료 한 캔 대신 사과 1개, 아이스크림 대신 냉동 블루베리 1컵, 달달한 빵 대신 바나나 반 개에 땅콩 버터 1숟갈 이렇게 치환해 나가시면 칼로리는 줄고 영양은 늘어납니다. 단백질을 유지하세요.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이 방법이면 체중은 조금씩 줄면서 근육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방향으로 갑니다. 급격한 감량은 안 됩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천천히 근육을 지키면서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드시는 양이 너무 적으신 분, 식욕이 없으신 분, 음식을 꺼리시는 분, 노년기 식욕 감소 흔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총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을 에너지로 씁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도 에너지로 타버립니다. 근육 합성에 쓰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어려우시면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하루 3끼를 5끼로 나눠도 됩니다. 중간중간 과일 한 조각, 바나나 반개, 사과 반쪽, 요거트에 베리 이렇게 작은 단위로 계속 들어가는 방식이 노년기에 맞습니다. 중요한 건 총 섭취량입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근감소증 관리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축입니다. 첫째, 단백질. 둘째, 저항성 운동. 셋째, 좌식 줄이기. 그리고 하나 더, 넷째, 매일 과일 2주먹. 이 4가지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단백질만 드시면 자극이 없어서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만 하시면 재료가 없어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좌식이 길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쓰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과일이 빠지면 회복과 염증 조절, 결합 조직 유지, 이 부분이 빈자리가 됩니다. 4축이 같이 가야 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내 단백질을 챙기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달걀 2개 또는 두부 반모 또는 그리스식 요거트 1컵, 이것 중 하나, 여기에 과일 1줌, 바나나 반 개나 블루베리 1줌이나 귤 1개,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당량 더하세요. 현미밥 반 공기 또는 통밀빵 한쪽. 아침 단백질과 과일이 하루 근육 합성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20에서 25g, 과일 한 주먹, 낮 30에서 60분마다 일어서세요. 점심에도 단백질을 의식해서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두부. 점심 후 10분 걷기, 짧아도 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점심 후 디저트는 과일로 사과 반개, 귤 1개, 딸기 몇 알. 과일이 식후에 들어가면 소화도 돕고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오후에 간식을 드신다면 견과류 한 줌과 과일 한 조각, 단백질도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과 과일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옵니다. 오후 2에서 4시에 근력 운동을 넣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천이 높아져 있어서 근육 반응이 좋습니다. 저녁에도 단백질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오늘 먹은 단백질 합계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저녁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1개와 그리스식 요거트, 이 조합이 실전에서 가장 쉽습니다. 야식은 가급적 피하세요. 자기 전 탄수화물 과다는 혈당을 올립니다.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자기 전 1시간 전 타트, 체리 소량이나 키위 한두 개, 이런 과일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7에서 9시간,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수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안 됩니다. 운동보다 수면이 먼저입니다. 균형 훈련 시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한 발 서기, 양치하면서 한 발 서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뒤꿈치 들기, 이게 균형 훈련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면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지금 내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6가지입니다. 첫째, 의자에서 팔 짚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못하시면 하체 근력 저하 신호입니다. 둘째, 4m 거리를 5초 이내에 걷습니까? 못하시면 보행 기능 저하 신호입니다. 셋째,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못하시면 균형 능력 저하 신호입니다. 넷째, 하루 단백질을 체중의 1.0g 이상 드십니까? 못하시면 단백질 부족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저항성 운동을 2회 이상 하십니까? 못하시면 근육 자극이 부족합니다. 여섯째, 하루 과일을 2주먹 이상 드십니까? 못하시면 회복과 염증 조절에 쓰이는 항산화 비타민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 2가지 이상 안 되신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원 방문도 권해드립니다. 특히 최근 체중이 의도 없이 빠지셨거나 갑자기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나 자주 넘어지시거나 일어서기가 갑자기 어려워지셨다면 내과 또는 재활의학과 방문을 권합니다. DXA 검사로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악력 측정도 간단히 가능합니다. 근감소증이 확인되면 의료진과 함께 구조화된 재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근감소증 50대부터 시작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악력이 줄어들고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불편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4가지를 동시에 가세요. 단백질,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 1.0에서 1.2g 끼니별로 나눠서 아침부터 챙기세요. 저항성 운동 주 2회 이상, 의자에서 일어서기부터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세요. 좌식 줄이기 30에서 60분마다 일어서세요. 식후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과일 2주먹, 아침엔 베리나 바나나, 점심 후엔 사과나 귤, 운동 후엔 바나나와 요거트, 저녁엔 키위나 체리. 과일은 디저트가 아닙니다. 근육 합성과 회복과 염증 조절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 묶음입니다. 단백질과 운동과 과일은 떨어뜨릴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발 서기 30초, 이것만 하셔도 달라집니다. 근육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70대도 근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치료 중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영양학 관련 논문 및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 진료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장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심혈관 대사 건강 완전 정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